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단 진행 맡은 비상대책위원장 강재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집된 위원님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이 다른 이야기를 풀어나갈 분들이죠. 천연덕스러운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압도하는 분입니다. 김성진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맏언니입니다. 임미애 도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색을 즐기는 철학자지만요. 알고 보면 자팍다식한 동네 아저씨입니다. 이상호 박사도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수 쳐드릴게요. 예? 계속 아저씨로 소개되고 있는데. 네. 아저씨 마음에 안 드세요?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젊은 패기로 지역의 간지러운 곳을 아주 박박 긁어주시는 분입니다. 천용길 기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박 긁어드리는 효자손 같은 비상대책위원이 되겠습니다. 효자손 아이돌이에요. 비상대책위원회 아이돌 맡으셨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점점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점점 아이돌로 변해가고 계세요. 네, 아유. 네, 부끄러워하시니까.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정말 쌀쌀해졌어요. 초겨울 날씨 같은데 저야 뭐 겨울을 워낙에 좋아하니까 지금 이 추위가 반가운데 날씨가 추워지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고구마. 고구마. 네. 날씨 추울 때 뜨끈한 고구마 먹는 거요. 그렇죠. 물김치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아랫목에서 고구마. 지금 너무 먹고 싶어요. 제가 밥을 못 먹었는데. 지금 너무 생각나는데요. 지금은 딱 그 소주 한 잔에 그 어묵이 딱 생각나는 시점인데요. 겨울하면 이렇게 뜨끈한 고구마나 어묵이 생각이 나죠. 어떤 게 생각나세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각나죠. 난방을 어느 시점에 할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난방이 시작되는 순간 돈이 나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저는 학창 시절을 벗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 선거가 생각이 납니다. 얼마 안 되신 거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이때가 대학가에서는 학생의 선거를 하던 때라서 추워지면 이제 선거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아직 아이돌이에요. 고맙습니다. 학창 시절을 벗어난 지 얼마 안 되신. 예, 학창 시절을 11월 달에 선거를 하나요? 예, 12월 달 선거를 하죠. 제가 벗어난 지가 3년 됐습니다. 네. 그렇게밖에 안 되셨어요? 네, 학창 시절을 오래 보내서 한 10년? 11년 보냈습니다. 근데 이맘때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질 때면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는 게 있어요. 바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인데요. 그렇죠. 네. 수험생이나 학부모뿐만이 아니라 수능하고 연관이 없어도 다들 한 번쯤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만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80년대는 학력고사 아니었나요? 예, 저는 사실은 그 대학교 입학 시험이었을 때 원서부터 내고 그다음에 시험 치고 정말 떨어지면 무자비하게 재수해야 되는 그런 그 세대였습니다. 정말 자비라고는 없는. 예, 뭐 그 전기 후기도 없었어요. 그냥 한번 떨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로 그냥 기약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지금 딱 보니까요. 수능 세대가 위원님밖에 없으세요. 네,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이돌 맞네요. 저도 수능. 수능 보셨어요? 아니요. 아들이 수능을. 아들을 수능을 보게 수능을 했죠. 겪었다. 그럼요. 2번이나. 그렇죠. 이 수능 시험을 생각하니까 제가 수능 시험 날 미역국을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갔었어요. 그리고 시험날 미역국이요? 예, 그 변비에 너무 고생이 많아서 이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미역국이다. 그래서 수능 시험 날 미역국을 먹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끄러지지 않고 잘 봐서 다행히 미역국에 아주 감사해하고 있죠. 그 저만 수능 세대인 것 같아서 수능에 대한 기억이 임 의원님은 좀 가지시고 밖에서 간절히 계시지 기도하셨죠. 뭐 보내놔 놓고 잊어버렸죠. 성적표도 이렇게 찾아보셨다고요? 예, 어제 오늘 수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성적표를 몇 년 만에 다시 꺼내 들었는데요. 그 성적표를 보고 제가 기억하고 있던 성적과는 좀 달랐구나, 실제로는. 예. 그러면서 학창 시절을 떠올리기도 하고 수능 시험을 치고 나서 이 해방감을 느꼈던 그 시절이 더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수능 시험을 보는 것보다 끝나고 나서 뭐 할까? 예. 이 고민들을 지금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하고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 수험생 가져오면 또 할인 혜택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능 시험 응시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준비하는 기간 동안이 길고 힘들기 때문에
끝난 뒤에 오는 그 해방감을 맛보기 위한 것이 가장 크다. 그건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건 그렇지 않은 학생이건 네. 똑같은 심정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는 똑같이 받을 거예요. 그러게요. 네. 저는 제일 억울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원서를 먼저 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험을 대학마다 이렇게 가서 치니까 이게 시험 치고 이틀 뒤인가가 크리스마스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11월 둘째 주나 셋째 주 이게 저는 한 달 더 가까이 이렇게 그 학력고사에 시달려야 됐던 그런 세대였는데 그들이 이렇게 수능이 되고 나니까 굉장히 좀 그 적어도 이렇게 12월 한 달은 참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잖아요. 네. 12월 말까지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면서 그 처량하게 내리는 눈 보면서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일인가. 물론 합격을 해야 되는 어떤 문제도 있었지만 어떤 그랬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저는 수능 시험에 굉장히 고마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고마움이요? 사실 네, 고등학교 3년 동안 500명 중에 그 성적이 450등이었어요. 저는 아이, 거의 그러니까요. 지금 500명 중에 예, 450등. 진짜로? 예. 그런데 수능 시험을 쳐서 그 학생부 성적은 내신 성적은 관계가 없잖아요. 수능 100%. 아, 네. 그때는 내신 성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구나. 실제로 반영은 됐지만 실질 반영률이 낮아서 사실 수능 시험에서 한 두 문제를 더 맞추면 내신 1등급과 7등급 차이가 별로 없어서. 네, 없었습니다. 내신이 그러면은 굉장히 그 일종의 자격 시험 그렇죠. 수준이지 실제로 변별력을 갖추는 거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그러면은 내신은 낮았지만 수능은 굉장히 잘 보셨단 말씀이세요? 예, 어. 뭐 굉장히 내신에 비해서 잘 봤다는 예, 거죠. 내신에 비해서 잘 봤다는 거죠. 그렇게 꼭 그러니까 꼭 집어가지고. 여기서 성적 깨놔야 되는 건 아니죠. 저는 아무래도 완전 100%의 수능 점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최저를 맞춘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면접 준비랑 그 자기소개서 작성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오늘 11월 15일에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학생들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이렇게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함께 화두로 떠오른 게 있죠. 경북 지역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이슈 중에 하나예요.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 오늘 좀 결이 다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김 의원님 먼저 결담 듣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고교 평준화 입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담 어떤 건가요? 저는 고교 평준화는 엿가락이다. 깜짝 놀랐어요. 엿가락이라고. 엿가락이요? 결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엿가락은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거의 같아 보이죠. 예. 어쩌면은 평준화라고 펼쳐놓으면 다 같은 것 같은데 우리가 어릴 때 엿치기 하잖아요. 엿치기 하면 그 엿가락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탁 문질러서 훅 불면은 거기 구멍이 보입니다. 이 구멍의 크기로 예측이 1등이 정해지는 거죠. 처음 듣는 놀이야. 이런 놀이가 있었군요. 위원장님하고 두 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치기가 뭐지? 엿을 치나? 그러니까 이랬는데. 연륜이 중요한 거예요. 연륜이 참 중요한 거예요. 구멍 많은 데서 맛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구멍이 많으면 일단은 씹기에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구멍이 많은 엿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가 하면은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엿을 만들 때 말하자면 따리고 꽂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덩어리가 되고 하면은 이걸 계속 늘리고 다시 하는 과정들을 반복하면 그 과정에서 이 공기가 그 안에 들어가면서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보면은 어쩌면은 평준화라는 부분은 이렇게 쭉 놓고 이 하나의 어떤 엿을 선택하는 이런 일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고 경쟁 입시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구멍이 있는 부분을 먼저 보고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거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평준화는 정말 이 여러 학생들의 인재를 똑같이 보고 그 중에서 선택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도 구멍은 계속 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는 3년 동안에 고등학교 진학한 이후에 3년 동안에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또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 그 속에서 구멍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 의원님은 네. 평준화의 긍정적 아니, 저는 생각이신 그렇지는 거죠? 않다고 봐요. 예. 평준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김 의원님이 지역구가 안동이시잖아요. 예, 예. 이 안동이 보니까 1979년까지는 비평준화 고교 입시 제도였다가 예. 다시 1980년에서 90년까지는 평준화가 됐어요. 그런데 91년에는 또다시 비평준화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제 평준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아마 서울, 부산 쪽은 한 75년부터 평준화가 되었죠. 경북도원에서 평준화로 제일 마지막에 아마 된 것이 포항인가 2008년도에 되었어요. 네. 그런데 이 안동 같은 경우는 80년도에 평준화가 네. 됐어요. 네, 80년부터 90년까지. 80년도부터 90년, 10년 동안 평준화를 했었어요. 네. 그때는 아마 다른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평준화가 이루어졌는데 평준화를 하고 보니까 어떤 교육의 어떤 기득 세력들이 있습니다. 학교 측으로 봐도 기득이 있고 이 지역 사회에 있는 시민들 중에도 기득층이 있어요. 기득층에서 봤을 때는 평준화 이전에는 공립학교들이 당연히 안동에서 제일 어떤 성적으로 치면은 제일 나은 학교였는데 이 평준화가 시행되는 과정을 거쳐 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80년대에 안동에서 후기로 있던 고등학교가 평준화가 되면서 80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이 서울대학을 10명이 가는 사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게 왜 사태죠? 사태라고 표현하시는 게 그걸 기득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사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민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평준화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잠깐만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시민들이 항의를 했다는 소리는 그전에는 그거보다 더 많이 갔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많이 않아요. 갔는데 10명이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10명이 가는 사태가 벌어지면 이거는 그 학교 교육을 굉장히 잘한 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다시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되돌려 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고교 평준화를 하는 이유가 네. 사교육을 조금 잠재우고 우리 아이들이 무한 경쟁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평준화를 하자는 건데 지금 저희가 하는 말이 다 서울대 몇 명 보냈냐. 경쟁, 대학 입시를 위한 그런 논리로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평준화의 원래 취지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안동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이 반기를 들고 되돌리면서 다시 고등학교 교육을 경쟁교육 체제로 편입시킨 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돌린 곳이 전국에서 안동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평준화를 시행했다가 다시 비평준화로 바꾼 곳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경북에 시집을 와서 보고서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되면 벌써부터 입시 준비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중학교 입학할 때 성적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얘네들이 고등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제 아들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책을 안 읽어요. 그때부터는 영어와 수학에 매달려 있는 거죠. 중학교 3년 내내 입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에 따른 내신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가는 거죠. 김천고등학교를 가기도 하고 안고를 가기도 하고
이 서울에서는 다 평준화거든요. 소위 말하는 뺑뺑이에요. 자기가 가까운 지역의 고등학교 모두 다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건데 여기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부터 부모하고 아이가 떨어져 사는 일이 이 지역에선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가장 그 평준화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 통학거리죠. 예. 그 비평준화의 경우에는 내가 집에서 아주 먼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가 명문 학교라고 소문이 나면 그곳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주입시키는데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를 감으로써 이 학생들이 요즘 뭐 9시 등교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 수 있는 시간을 또 확보하고 그 시간에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이 평준화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닌가. 전국에 이게 비평준화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특별시, 네, 광역시는 대체로 다 평준화 지역이에요. 여기. 근데 의외로 비평준화 지역이 많아요. 지방 소도시. 네, 지방의 소도시들이 다 비평준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주, 군산, 익산 요 3개 시만 평준화 지역이고 나머지 54개 교가 비평준화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경기도는 6개 시만 평준화 지역이고 19개 시가 비평준화 지역이에요. 근데 경북은 잘 아시겠지만 포항만 평준화 지역이고 나머지 전부가 비평준화 지역이에요. 네. 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도의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한번 우리가 이 고교 교육과 관련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요. 강원도도 춘천, 원주, 강릉 여기는 평준화 지역이고요. 나머지는 비평준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그마한 군 단위, 시군 단위는 그 인근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중심이 되는 도시가 하나 있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비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에 안동이 평준화 도시로 선언을 하게 되면 그 순간 다른 지역은 저절로 평준화가 되어지는 거죠. 예, 저도 찾아봤거든요. 이 평준화와 비평준화 이게 갈라진 거는 뭐 딴 것보다 교육에 있어서 좀 지방과 그리고 집중된 도시 간의 좀 불평등 때문이다. 가령 경북 지역의 군 단위의 경우에는 비평준화나 평준화나 별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통학거리가 멀고 학생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학교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1개 학교 또는 2개 학교 중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교우 관계도 제한되고 친구들도 제한되기 때문에 비평준화가 오히려 더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거죠. 학교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75%가 평준화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숫자는 많아요. 숫자는 많은데 학교 수는 지역 수는 상당히 적죠. 평준화 지역이. 이걸 봤을 때 좀 평준화와 비평준화도 있지만 과연 지역의 작은 소도시 군 단위의 중등교육,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어떤 부족한 점이 있는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지역에 평준화를 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동의 경우를 놓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서울에 살았다면 당연히 평준화를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평준화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영양군, 봉화군, 의성군, 군위군 이런 데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게 학생 수도 굉장히 적고 학교도 1개, 2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고, 여고 이런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준화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묶어 풀어주게 되면은. 안동이 인구로 보면 이 평준화와 비평준화 애매한 위치에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포항의 경우에는 인구가 50만이 넘어버리고 평준화에 동참한 학교가 지금 14개 학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평준화가 가능하죠. 근데 포항도 읍면 단위는 평준화가 아니에요. 고등학교들이. 그 동단위 도심 위주로 평준화가 되어 있고, 근데 구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나 수도권을 보면 평준화가 되었어야 할 만한 인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안동은 이 인구가 아직까지는 애매한 거죠.
도청 신도시가 들어와서 인구가 갑자기 20만 늘어난다면 안동은 저절로 평준화가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그럼요. 보여집니다. 이쯤에서 천 의원님의 결담을 듣고 가죠. 네. 입시에 있어서 고교 평준화는 무엇이다? 네, 입시에 있어 고교 평준화는 야구다. 야구요? 예, 야구. 얼마 전에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도 이제 끝났는데 그 야구를 보면 룰이 굉장히 많습니다. 축구와 비교해 놓고 보면 이 룰에 따라서 야구를 재밌게 즐기기도 하고 전혀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네. 고교 대학 입시도 그 룰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야구와 같아졌죠. 작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졌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프로야구는 전면 드래프트제를 도입하고 있어요. 새로운 선수를 뽑을 때 그 순서를 정해서 각 구단이 한 명씩 지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이유는 우리의 경우에 아직 그 야구 선수가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전력의 좀 평준화를 위해서 전력이 평준화가 되어 있어야지만 이 야구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드래프트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고등학교를 갈 때도 이 드래프트제와 같은 평준화가 되어 있어야지 전력의 균형이 맞아서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맛이 난다. 너무 한쪽만 잘하면 사기를 떨어뜨리니까. 네. 연구를 많이 하셨다. 아니 이거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이 평준화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 안에서 우열반을 나눴어요. 그 1등부터 40등까지 반을 일반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뺑뺑이를 돌리고.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열반이었어요. 공부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250등. 예, 그렇죠. 열반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좀 해보겠다고 공부를 하는데 야자 시간에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같은 반에 물어볼 데가 없어요. 예. 그 3학년 때 어느 순간 지나고 나서 이제 반에서 1등을 하게 됐어요. 반에서 1등을 했지만 저보다 반에서 1등을 했지만 성적이 매우 높지 않았던 거죠. 그 물어볼 데가 없으면 일반에 있는 친구에게 그 야자 시간에 물어보러 갔다가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지 않으면 오히려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육의 질도 더 낮아지는 측면이 있다. 이걸 몸소 경험했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제가 볼 때요. 뭐하고 똑같냐 하면 그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그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선택한 게 사실은 대기업 몇 개에서 확 잡아당기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학교 입장에서 보면 서울대학교 갈 친구들을 따로 딱 모아서 해놓으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요. 교육적이진 않겠지만.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도 그런 방법을 썼었고 아마 지금도 알게 모르게 그런 방법을 쓰고 싶은 학교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아마 쓰고 있는 학교들도 꽤 있겠죠. 예, 그게.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효율을 보다는 교육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그 순환이라는 걸 보면 아까 특히 이제 그 작전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요 근래 입시 전문가들은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불가능한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그 작전은 야구에 어지간한 작전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의 기술로서 통용되는 사회 이게 정말 저는 이게 교육적인가 하는 부분은 다시 좀 제가 너무 원론적인가 하는 물음은 있습니다만 좀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우열반은 거의 없어졌죠. 우열반 했다가는 학생 인권 문제 때문에 근데 큰일 날 것 있어요. 같은데요. 어떻게 있느냐. 이제 학교마다 기숙사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기숙사가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도 있지만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어떤가 하면은 그 중에서도 우수한 학생을 받고자 하는 의미에서 기숙사를 지어요. 지어가지고 몇십 명 정도를 기숙사에 입사하도록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이런 우를 위한 말하자면은 그 기숙사를 운영함으로써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안 하는 학생들보다는 특별하게 수업을 더 시키는 그 사립 학교들은 많은 그런 방법들을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근데 이게 기숙사예요. 지금 굳이 안 그렇게 해도 층을 나눠요. 그리고 거기에 이게, 등수에 따라서 그 테이블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적이 몇 등부터 몇 층까지는 예를 들면 2층, 그다음에 몇 등부터 몇 등까지는 3층 이런 식으로 열람실의 책상과 층수가 달라져 있어요. 천 의원이 다닐 때 우열반은 아주 이렇게 그냥 평범한 정도. 아니요. 그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도서관에 책상을 한 개씩 줬습니다. 1등부터 40등까지만. 41등부터는 책상이 없었던 책상이 학생이었구만. 없고, 책상이 없었던 학생이었고, 그래서 그 우수한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겠다.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작년, 재작년이었죠. 갑자기 이분이 생각이 나는데 우병우 전 수석. 그러니까 계속 전교 1등만 하다가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자신의 욕망만 실현하는 이런 게 사회적으로도 별로 좋은 효과를 못 나타내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고교 평준화가 안동의 규모에서는 어떻게 도입할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안동보다 좀 규모가 있는 30만 이상 인구를 가진 도시에서는 좀 이 평준화라는 용어보다는 이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수능이 끝나고 봄철이 되면 매년 학교에 붙어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학교, 그렇죠. 어느 학교에 몇 어느 명 학교에 몇 명 붙었네. 갔다. 이런 게 붙어 있는데 그럼 2018학년도에는 네. 지금 경북 어느 정도 보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그 학교 이름까지 다 파악을 하긴 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는 궁금한데 정말 묻고 싶지만 네. 그거는 묻지 않는 걸로. 그렇죠. 이게 입학할 때 학교 앞에서 붙여놓는 거는 실제 입학한 학생 수가 아니라 보통 이 입시 원서를 냈을 때 합격한 학교까지. 두세 군데 합격하기 네. 때문에 여러 번 걸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합격자가 학생 수가 300명인데 걸려 있는 숫자가 300명보다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2018년도에 서울대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입학자가 경북의 경우에 51개 학교에 109명이 입학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94명, 정시로 15명. 그러니까 정시 비율이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수시를 통해서 이 서울대학교도 입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구가 40개 학교에 121명이 갔거든요. 근데 경북이 학생 수가 대구보다 수능 시험 응시자 수를 보면 한 10,000명 정도가 적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경북이 그렇게 이 서울대에 몇 명 보냈냐 이걸로 따져봤을 때 경북이 타 지역과 뭐 크게 뒤처진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포항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포항의 경우에 평준화 지역 일반고도 있지만 이 사립고,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고교 평준화하면 항상 나오는 게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향 평준화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게 이제 과거에 안동 같은 경우는 예가 있고 아마 전체적으로 봤어도 그 통계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신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우리 안동 같은 이 중소도시에서는 말하자면 중학교에서 뭐 성적이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뭐 타 지역으로 또 벌써 나가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과학고, 뭐 외국어 이런 형태로 또 빠져나가고 자율형 어떤 사립고 또 이런 쪽으로도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경쟁 입시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학교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조금 성적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을 이렇게 받아서 대학은 이렇게 진학을 시켰습니다. 이런 이제 통계들을 내놓게 되죠. 대신 또 뭐 좀 앞에 있는 학교들을 상대로 해서는 거기는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을 받아갖고 있지만 대학 성적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학교에 홍보를 하게 되는데 지금 안동의 입장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저런 것 같아요. 당장의 학교 존립의 문제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는 뭐 경쟁을 해가지고 어느 학교에 말하자면 경쟁률이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정도는 이미 아니고요. 또 거기다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은 재단에 소속된 또 학교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어쩌면은 같은 재단의 중학교를 가지고 있는 이 고등학교 입장에서 좀 느긋해요. 예. 왜냐? 1차적으로 이 중학교 있는 학생들을 이 설득해서 데려오기가 편한 그런 입장에 있고 하니까. 그렇지 못한 학교들이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1순위도 안 되는 학교들은 정말 비상이 걸린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고교 평준화가 되면 교사 책임론도 또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거죠. 뭐 암동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 이렇습니다. 공립학교는 시간만 때우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한데 거기에 있는 교사분들도 역시도 또 열정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을 거고 또 사립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 여러 가지 어떤 뭐 재단 측에서 재단의 입장에서 전력 투구를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렇게 지역이 경쟁 이슈 체제가 되다 보니까 학생 수급 문제에 있어서 서로 경쟁이 되고 하니까 서로 이렇게 조금 이 상대 학교들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진학 지도를 하는 측면에서 특히 대학에 진학을 할 때는 워낙 그 진학하는 부분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하다 보니까 열심히 정말 이렇게 지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학 진학이 틀려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럼 이쯤에서 임 의원님도 결담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죠. 저는 평준화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정상화 되는구나. 평준화는 정상화다라는 입시에서 생각을 고교 했죠. 평준화는 정상화다. 정상화. 당연히 가야 될 길로 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중에 평준화하면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있어요. 하향 평준화라는 것. 근데 우리가 이거 엄밀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로 하향 평준화 되느냐? 그거는 지금 제가 어떤 자료에서도 그런 우려는 있지만 실제로 결과가 하향 평준화 되었다라고 말할 만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비평준화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과정부터 학생들을 입시 경쟁으로 내모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전 이거는 아이들의 성장기에도 무지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지방에 내려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도시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랑 같이 살아요. 그래서 소위 가정 내에서 교육이라든가 가정의 분위기라는 게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방에 오니까 중학교 3년만 딱 끝나면 아이들이 다 나가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어우러져서 가정 생활을 꾸려나가는 기간이 길어야 16년밖에 안 돼요. 전 이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저는 이것이 아이들의 이 학업 성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저는 가정도 정상화되는 과정이고 아이들도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교 평준화는 정상화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역마다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 찬반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 그래서 경북에서는 평준화로 가는 길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도 굉장히 많거든요. 비평준화 지역이 평준화로 갈 가능성은 있나요? 있어요.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주민들하고 모여서 계속 이 여론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이 토론회를 계속 열어요. 지금 벌써 한 2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 법적인 절차로는 시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둘이 결정을 하고 그 지역을 평준화로 간다라는 것을 조례에 담으면 평준화로 가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선언적인 의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건 주민들과의 교육 당사자들과의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제도적으로 안착이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평택시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갈 수는 있는데 이 경북 북부 지역에서 평준화로 가기 위한 논의가 결국은 전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해나갈 주체가 지금은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임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상화라는 쪽으로 결담을 이렇게 풀어보면 그게 바람직스러운 길인데 우리 안동의 현재 입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마 정상화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학생 수급 문제가 제일 이렇게 눈앞에 닥친 문제인데 이미 기존에 안동에 있는 이 전체 고등학교 숫자에 비해서 중학교 숫자들이 학교 자체가 이제 적고 똑같이 학생 수가 줄어드는 입장에서 이 학교들을 똑같이 나눠놓고 이렇게 경쟁 입시로 가기에는 참을 이 평준화로 가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고 2019년도 이렇게 고등학교 입시생들을 받아보면은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두세 학급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런 학교들이 또 생겨나게 되고 그거는 학생 수 전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생기는 문제이거든요. 만약에 안동이 그런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면 그거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의성이나 영양이나 봉하나 군이나 이런 지역은 그런 문제를 겪었다는 거죠. 네, 벌써 겪은 거죠. 그렇죠. 아이들이 다 빠져나감으로 해서 학교에 내신을 매기려고 하면 최소 100명이 되어야 한 학년에 100명이 되어야 4% 하면 4명이 되는데 이 4명을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에 뭐 이게 인원수가 되어야 등급을 채울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미 일찍부터 벌어졌다는 거죠. 평균 하나의 의미가 벌써 그렇죠. 의미가 그러니까 아까도 없어지는 말씀드렸지만 이런 조그마한 중소도시에서는 원칙적으로는 평준화로 가야 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고등학교 선택의 자유가 지금 없거든요. 근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동에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문제는 벌써 전부터 겪었어야 하는 문제인데 그동안 인근의 다른 지역에서 학생들을 빼간 거였거든요. 이제 겪을 빼간 게 수밖에 아니고 알아서 온 거죠. 이제 뺏기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요. 거기다가 이렇게 어떤가 하면 학교마다 사정들이 다 틀려요. 말하자면은 내가 못 낳는데 못 낳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더 가져오고 주장하기도 어렵고 또 대신 또 이렇게 서로 중고등학교 연결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거기다가 기존의 어떤 뭐 기득 교육 세력들은 굉장히 또 탄탄하게 버티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걸 누가 주체가 되느냐. 저도 이렇게 동창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체가 되려고 하면은 왠지 내 못 낳기 때문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두려움들이 또 있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교육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마땅히 원칙적인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그것만 보고 가야 되는데 이 지역사회라는 어떤 한계성이 그것만 보고 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있다 이런 생각. 근데 이게 원칙 때문에 평준화로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 이 평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더라고요. 가령 이 포항이 평준화가 됐는데 그 다음 인구를 가진 도시가 구미잖아요. 구미에서는 이 사립학교들과 공립학교들 교사들부터 이 평준화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학부모들부터. 이유가 뭐냐면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아졌는데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 유리하려면 이 1등부터 100등까지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보다 1등부터 100등까지 다양하게 있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에 유리하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평준화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동의 경우에도 경북 북부권까지 다 같이 포괄해서 따진다면 아마 이게 비평준화에서 정상화로 가는 차원에서 학생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또다시 입시를 위해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평준화로 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구미는 일찍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도시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포항이 2008년도에 평준화되고서 곧바로 이어서 구미가 이게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 건데 구미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 전체의 연령이 20대예요. 평균 연령이. 그런 것에 비하면 이런 논의가 굉장히 늦은 지역인 거죠. 저는 궁금한 게 그럼 경북에선 유일하게 지금 포항이 평준화 지역이잖아요. 네. 평준화로 되고 났을 때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그 평준화 시행한 이후에 경북교육청에서 2013년에 그 연구 용역을 맡겼습니다. 평준화 시행하고 난 다음에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반응이 어떤가. 뭐 이 결과를 보면 우선 결론적으로 평준화에 그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모두 만족한다는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맞아요. 만족도가 높았어요. 예, 18개 학교 가운데 14개 학교가 평준화에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이 도심 지역 학교가. 근데 이게 문제점이 좀 이렇게 교사들은 이런 문제점을 꼽았어요. 처음에 수업 설계하는 것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비평준화일 경우에는 그 학생들이 비슷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준비하다가 평준화가 되면 다양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수업 준비하는 게 좀 어렵고 생활 지도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비율이 조금 나왔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 반면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 내신 성적 획득에 상당히 유리하다. 비평준화였다가 평준화로 가면. 그러니까 쫙 예. 스펙트럼이 그냥 예. 다양해서.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뭐 의견을 많이 냈었고 또 한 가지가 우수 인재 타 지역 유출을 막을 수 있게 됐다. 포항 지역의 비평준화일 때는 딴 지역으로도 많이 갔거든요. 경주로도 학교를 가고 뭐 경산으로 가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이제 포항 지역 내에서 학교를 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그 뭐 입시 성적은 더 높게 나타났다. 뭐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무엇보다도 만족했습니다. 그 등교 거리가 짧아지고 그리고 교복에 따라서 나의 어깨가 올라가고 이렇게 움츠러들고 하는 것들이 사라졌다. 예. 이게 포항 지역만 놓고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포항이 인구 50만의 도시라는 점을 관가하지 말고 안동과 경북 북부 지역은 좀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요. 마지막으로 이 의원님의 결담 듣고 넘어가죠. 입시에 있어서 고교 평준화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세 분이 워낙 이게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다 그 신경을 좀 가지고 계셔서 근데 그 제 결담은 사실은 붕어빵으로 잡았어요. 붕어빵이요? 예.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붕어빵은 사실은 좀 중의적인 의미로 썼는데요. 첫 번째 사실 썼던 이유는 뭐냐면 붕어 없는 붕어빵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이게 안고 없는 게 아니고. 붕어 없는 붕어빵.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면 붕어 모양 빵이죠. 이게 붕어빵이 아니고. 근데 그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평준화로 가냐 비평준화로 가냐는 문제가 그 제가 이제 전공이 철학이라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원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민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제가 낸 말인데요. 이게 정말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어떤 그 교육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우리가 평준화와 비평준화를 논한다면 저는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의 교육 시스템 자체가 이게 중학교 과정은 고등학교 과정이 별개로 어떤 그 각자의 목적과 각자의 어떤 그 교육적 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대학 가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서 쭉 설계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그 학생들을 교육하는 어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교육적 의미를 가진 게 아니라 그냥 대학 보내기 위한.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건 우리가 평준화가 되고 나면 여기는 평준화를 막 하려고 하는데 정작 돼야 될 어떻게 보면 대학 평준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철저한 학벌 사회가 계속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맞추어서 고등학교는 평준화를 시킬까 말까 이런 고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지향하는 정말 교육적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한 평준화 논의나 비평준화 논의나 이거는 마치 붕어 없는 붕어빵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모순 명제거든요.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하고 있고 이게 더 황당한 건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이 대학 가기 위한 과정으로 설계돼 있는데 대학 들어가면 대학의 어떤 그 본래적 어떤 교육적 목적을 그럼 실현하려면 그게 아니라 여기 또 취직을 위한 과정으로서 설계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상 또 취직해 보면 다시 교육시켜요, 교육에서는.
그러면 정말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어디서 시키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교육으로 좀 돌아오기 위한 고민,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평준화든 비평준화든 이제 이게 좀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실현되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나왔던 게 그냥 뭐 어떤 그 정책이 나오고 부모들의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계속 바뀌어 들어가면서 생겼던 문제는 조금 고민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그래서 또 원론적인데, 아까 제기했던 문제인데, 이게 붕어빵처럼 이렇게 막 찍어 놓는다고 해서 정말로 이렇게 아까 그 김 의원님은 이게 이제 갈라보면 안에 이제 구멍이 있으니까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사실은 그 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정말 자기가 가고 싶은 데가 있는 이 기본적인 어떤 그 자유에 대해서 정책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게 우리가 원론적으로 옳은가 하는 문제는 고민이 좀 돼야 될 문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더 좋은 학생을 받기 위한 자기들의 노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얻어내는 가치들이 또 존재하는데, 이제 그게 정말 교육적인 목표를 위해서 충분히 희생할 수 있다면 동의하겠는데, 이게 그런 것도 아니면서도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그냥 평준화시켜 나가는 이 과정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냥 그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얼만큼 옳은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옳다 그러다는 말을 여기서 드리는 게 아니라 좀 고민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지속적으로 붕어 없는 붕어빵을 계속 만들 건가? 그러니까 명과 실이 좀 상보하는 이런 고민들은 이제는 해봐야 될 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붕어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평준화에 대해서 모두가 다 찬성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럼 평준화가 됐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도 있을 거잖아요. 하나씩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거든요. 아까 그 이상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교가 짜여져 있고 고교 입시가 짜여져 있고 대학 가서는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짜여져 있고, 이렇게 철학적인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렇죠. 그 대학 간 서열화 그리고 학문 간 학과 간 서열화는 임금 때문에, 임금 격차 때문에 저는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이 버스 운전사와 청소부와 그리고 판검사와 의사 간의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크죠. 이 임금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쭉 하나씩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냐. 근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준화가 되면 또 한 번 이 경북 지역에, 특히 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평준화가 됐을 때 더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학생들이 발생할 거다. 경북 북부의 안동을 둘러싸고 있는 영양, 봉화, 청송 이런 지역들은 평준화가 되면, 안동이 평준화가 되면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100여 명의 친구들밖에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교육의 기회는, 교육 다양성의 기회는 누가 책임져 줄 거냐. 그러면 왜 그런 시골에 사느냐고 되묻는다면 그럼 다들 청년들이 떠나겠죠. 청년 유출까지 이어지게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경북 평준화에 찬성하지만 경북 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좀 따져봐야 될 것들이 많다. 안동 이외에도 주변 도시들까지 함께 고려해봐야 된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배정 문제나 주소지 이전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은 교육이라는 게 교육 단독의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인증 문제, 교육 이런 것들이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특히 그 평준화에 아마 가장 방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이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학부모도 아니라 거기 나왔던 어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이게 고교가 어디 출신인가를 굉장히 중시하는 어떤 게 독특한 문화가 이제 내 후배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 동문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그 고민들에서 사실은 만들어진 독특성들도 존재하거든요. 보면 이게 경북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동창회도 같이 안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비평준화 때하고 평준화 이어지고 난 다음에. 근데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여전히 우리는 그 평준화를 얘기하지만 서열화 속에 살고 있고, 또 이런 어떤 그 서열화를 원론적으로 좀 없애나가면서 그걸 교육에 넣고 이런 어떤 그 포괄적 고민들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문제가 교육 문제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고민하면 되겠지만,
교육 문제가 사회적 인지도 문제라든지 우리 사회 다양한 어떤 배경에 대한 문제라든지 사회 구성체 문제라든지 또 자라나는 어떤 농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민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데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던져놓을 건가 하는 문제는 이게 이제 그 다음 자라는 지금 제 애가 지금 좀 있으면 바로 고등학교 가야 되고 대학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어떤 거 혹독한 사회 그대로 내버려 둘 건가 하는 문제를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사실 평준화를 하게 되면 만약 이 상황에서 평준화가 되면 의성의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보내고 싶은 예를 들어서 뭐 경안고나 안동고 주변으로 위장전. 그렇죠. 이사를 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살아야 그 지역 가까운 곳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이러면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존재하는 거지요. 그런 아직도 부분도 있어요. 지적하신 것 같은 이런 문제들은 아마 그런 문제들과 종합해 보면은 다시 평준화로 참말로 이 평준화로 돌아가기에는 쉬운 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역 내에 안동시만 해도 이 학생들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나마 조금 보충이 되던 외부의 어떤 학생들까지 들어오는 길이 제한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평준화가 되려고 했으면 훨씬 더 일찍 그렇죠. 진행이 되었어야죠. 그런데 지금은 지금 시점에서는 인구가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고 뭐 소멸 순위가 뭐 1, 2위로 이루어진 경북 북부 지역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도청 신도시 인구가 15만 일어나면 평준화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년 뒤에. 이제 도청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제 경북 제1고가 있는데 아마 지금 신도시에 있는 이 학생들은 거의 지금 현재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100% 경북 제1고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동하고 같이 묶어서 아마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또 여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네. 사실 그리고 도청 신도시가 그렇게 설립된다 그래도 안동에 있는 친구들이 거기까지 아마 학교 가기도 힘들 거고 거기 있는 친구들이 오기도 힘들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한 섹터로 묶기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럴 수는 있죠. 그쪽이 이제 지금은 이쪽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거기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렇지. 전통이라는 것도 없고 뭐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아직은 이쪽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고 매력적인 거죠. 어쨌든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평준하냐 비평준하냐 안동에서 진행된 과정들을 보면 특히 이제 이 현재 같은 경쟁 입시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대학 진학의 어떤 유불리를 놓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어떤 유리한 상황들이 절대 전개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이렇게 저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결정적으로 있다고 봐요. 80년대 그 되돌리는 그 과정에서 안동은 참 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을 해요. 학생들한테 투표를 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학생들이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네. 하면서 이 문제를 좀 정리를 그렇죠. 하고 그다음에 안동만이라도 좀 아니면 뭐 작은 소도시만이라도 거기에 특색에 맞는 어떤 그 새로운 교육 방법이라든지 입시와 조금 어떤 그 물론 이제 입시를 전혀 고려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그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고등학교에 좀 일어나면 평준화나 비평준화 문제의 논의가 얼만큼 지엽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쪽입니다. 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그 안동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학생을 함께 초청하는 게 어땠을까? 제 카나를 데리고 올 거였어요. 가장 고민이 많은. 네, 정말 고민 많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고교 평준화와 대입 입시 제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우리가 보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정말 우리의 현실 문제인지 아니면은 우리 학생들의 문제인지 정말 이렇게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방안들이 늘 걱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귀한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네, 교육은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하면서 다시 또 확실해진 것 같은데요. 평준화냐 아니냐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육 목적이 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어떤 그 정책이 어떤 게 돼야 될지 그리고 어떤 교육 방식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이 제가 계속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상태에서 이 말을 하게 됩니다. 네.
그 탁상에 앉아서 공론을 하지 않았나 우려가 좀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 사생결담을 본 중고등학생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댓글을 많이 달아달라고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수월성 중심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기존의 어른들이나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수월성 교육이 경쟁력 있는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분간 수능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고교 평준화는 앞으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은데요. 찬바람이 부는 수능이지만 수능을 치른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따뜻한 훈풍의 미래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선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